관계 부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에 대한 구분은 워낙 중요하고 계속 나올 건데 지금 보는 내용은 잘 까먹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고 한번 외워두기 바란다. 공부할 때는 중요한 사항만 보는 경우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보는 경우도 있고. 자, place 앞에는 at the place, in the place 다 가능합니다. 네, 우선 내가 at the place를 할게요. 저는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 장소에서 탐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바로 쓸게요. 어떻게? 나는 그 장소 알아요. 그 장소에서, 그 장소, 그곳에서, 거기에서 당신은 탐 만났다. 되겠니? 이제 바로 한 단어 뭐 쓸 수 있어? where를 쓸 수 있다. 이때 where의 번역은 뭘까? 그곳에서 네가 탐 만났다. 되겠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곳에서 네가 탐 만났다. 그곳에서 네가 탐 만났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어에서 자, 장소와 관련되는 단어는 at도 있고 그 다음에 in도 있고 on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which가 이렇게 나올 거야. 얘를 한 단어로 써봐 그러면 장소라면 where를 쓰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많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 때가 어렵습니다. 이건 내가 말로 할게. 우리가 보통 전치사를 공부할 때, 보통 초등과정이긴 하지만, 전치사를 공부할 때, at은 언제 쓰고, in은 언제 쓰니? 어디 어디에라고 하면 at이고, 어디 어디 안에라고 하면 in이긴 하는데, in도 보통 번역은요,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통 우리가 좀 좁은 장소라면 at을 쓰고, 좀 넓은 장소라면 in을 쓰거든요. 그 이유는 철수가 여기에 있다. 이런 거고. 이는요, 와, 요 안에 있네. 그런 느낌의 차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를 만났는데 중국애가 너 어디 살아라고 할 때 I live in Korea. 아, you live at Korea. 이렇게 때렸구나. 들었니? 여러분들이 어디 살아라고 할 때 Korea. 아, you live in at Korea. 라고 하면 중국 사람은요 한국어로 뭐라고 보다 정말 좁은 장소 여기 있네. 이러고 보거든. 때리면 돼. 됐니? 그 다음에 언어를 하는 게 틀린 건 없어요. I live at the house로 쓴다고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때는 뭐지? 우리 집을 엄청 작게 보는 거죠. 보통 인입니다. 인. 그래서 at과 in에 대해서 보통 애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울렁증을 가지는데 at과 in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화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좁게 봤다 그러면 at, 좀 넓게 봤다 그러면 in이라면 되는데 그래도 어떤 명사를 좀 넓게 보는 명사가 좀 굳어져 있다면 좀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따라가면 좋아요. 보통 우리가 나라일 때는요 보통 in을 쓰거든요. 나라일 때는 아무리 작은 나라를 하더라도 보통 in을 쓴다. 집일 때는요 보통 in을 써요. 이럴 때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on인데 on은요 그 장소 어떤 장소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역시 이것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필기를 내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장소를 쓸 때 at을 쓰느냐 in을 쓰느냐 on을 쓰느냐 하는 것은 결국 화자의 어떤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혹시나 원어민들이 좀 많이 쓰는 표현들은 좀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따라가기. 자, 근데 가장 힘든 게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다. 플레이그라운드. 자,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이야.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내 딸하고 내 아들 데리고 한 번씩 다 해봤는데, 내 딸을 데리고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나도 이제 몇십 년을 가봤거든요. 내 기억에 있는 학교 운동장은요, 굉장히 넓었거든. 깜놀했습니다. 정말 작아요. 정말 작아.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입장에서 학교 플레이그라운드는 좀 넓으니까 in the playground라고 쓰겠지. 근데 아파트 갔을 때 오! 이러면서 at the playground 쓸 수도 있어. 또 볼 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볼 때는 at the playground, in the playground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요 on the playground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 되는 경우도 있어. 물론 경우에 따라서 리모트이 책상 위에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밝힐 때는요 on the desk겠지. 데스크. 근데 봐 이럴 때 리모트이 책상 안에가 아니라 위에 있어요. 그러면 on the desk인데 그냥 리모트이 책상에 있어요. 그러면 at the desk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요 in the desk라고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래서 느낌의 문제인데 웬만하면 여러분 느낌을 고집하시지 말고 그냥 그네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는 at the playground, in the playground, on the playground 다 됩니다. 이때 딱 하나 어려운 따라가면 좋은 거 in the house. 보통 집은 in을 씁니다. at을 잘 안 적어요. 그 다음에 the island.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노래다. 이 노래 혹시 알고 있니? 잊어버린 미안.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 째매난 바위섬이 있어. 여기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이 섬에 있을 때 섬 어디에? 섬 안에보다는요 섬 위에 있네 이런 느낌이겠지. 되겠니? 아주 큰 섬도 있겠죠. 뭐 이걸 섬이라고 말하나? 호수 개큰 제주도 개 큽니다. 자, 개 크긴 한데 녹화 중인데 개 크다는 말 왜 나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매우 큽니다. 자, 매우 큰데 근데 본토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섬은요 이런 바위섬 위에 있네라고 해서 보통 오늘 이렇게 많이 씁니다. 실제로 내 동기 중에 제주도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떤 글을 쓸 때마다 I live in 제주 아일랜드라고 고집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겠니? 자기 입장 제주는요 넓거든요. 제주도 안에 산다 이래 보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온 제주 아일랜드 이랬습니다. 그래 섬은 뭐다? 바위섬 위에 있네. 또는요 본토 입장에서 섬은 작거든. 요 섬 위에 살고 있네. 이래 보는 거다. 자, 이런 느낌이 잡히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치사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쓰는 표현들은 따라가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꿀 때는 다 장소니까 외우는데 문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꿀 때 이게 좁은 장소인지 넓은 장소인지 아니면 섬처럼 위인지 이게 굳어진 표현들은 따라가면 좋겠는데 이게 안 굳어진 표현들은요 이래 되거든. 특히 아까 플레이그라운드일 때 이게 학교 시험에서 약간 오류가 나올 수 있는데 책에서 in the playground였어. 그래서 init을 적었어. 선생님이 where로 바꾸면서 where를 두 개로 바꿔봐. 그러면 책에 있는 표현은 init이지만 사실은요 at it, on it 다 가능하거든. 다 가능하다. 오케이. 가자. 자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절이다. 자, 좀 빨리 마무리 짓게. 절이다. 나는 그 집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네가 탐을 만났어요. 어쩔 TV. 이거를 두 개로 한번 해볼까? 그 집에서라고 할 때 보통 집은 뭐 쓴다? in을 쓴다. 그래서 in이지. 되겠니? 그럼 끊을 때 이래 끊고 내부적으로 번역할 때 그 안에서 네가 탐 만났다. 되겠니? 나는 그 섬을 알고 있다. 자, 덩어리다. 그곳에서 네가 태어났다. 라고 할 때 나는 그 섬을 알고 있다. 끊고 자, 섬에서 그럴 때 뭐 쓰노? on the island. 그래서 뭐? on it. 그렇습니다. 해석은요. 자, 그 섬 위에서 네가 태어났다. 자, 시간 한번 볼까요? 자, 시간도 얘들아 우리는 자, 좁은 시간 몇 말이야? 짧은 시간이면 in, 긴 시간이면 in, 특정한 날짜나 데이일 때는 one을 쓴다. 그래서
시간일 때는 아마 L위치, N위치, O위치일 건데 얘를요 when으로 바꿀 때 요렇게 하는 것은 쉽겠죠. 근데 문제는 요렇게 할 때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좀 지켜지는 표현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의 문제인데 그네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되면 따라할 수밖에 없어. 이게 장소는 좀 애매해. 근데 시간은 좀 정해집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면 at, 긴 시간이면 in 이렇게 하는데 얘들아 짧다, 길다고 하는 게 그러면 몇 시간까지는 짧고 몇 시간부터는 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내가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 잘 되는 비유가 뭐냐면 얘들아 절대적 시간, 그 시간 한번 재보자. 재볼 때 아침이 길어, 밤이 길어? 잘 모르나? 아침이 길어, 밤이 길어? 아니 시간을 볼 때 아침 켜봤자 보통 한 6시에서 한 9시 아닙니까? 밤은요? 보통 해서 뭐 한 10시부터 한 6시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본다면 누가 더 길어? 밤이 더 길어. 근데 우리 알겠지만 밤에라고 할 때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다 그지? 밤에라고 할 때 뭐 쓰노? at night. 아침은요? in the morning 이랬습니다. 왜 그럴까? in the morning 아침은요? 좀 긴가 봐요. 뭐 7시에 7시라는 시간 7시라는 거는 딱 좀 좁은 시간 같은데 아침은 좀 긴가 봐. 근데 문제는 이제 밤에라고 할 때는 왜 애실까? 오줌만 생각하자. 왜 애실까? 잘 모르겠다. 그럼 뭐 한다? 외우다. 근데 꿈에 나온다. 옛날 나오면 물어봐. 누구에게? 쌤에게. 내가 아는 동행이 그렇습니다. 밤이라고 인식할 때는요. 지금이야 우리가 밤에 잠 안 자고 뭐 여러분들 뭐 인스타라든가 유튜브 하겠지만 보통 이제 무섭기 신석인들은요. 해가 전에 많이 자겠죠. 잤다, 눈 떴다, 아침이네.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까맣다, 오우 아침이네. 밤 시간에 대한 인식은요. 보통 짧거든요. 눈 감아 눈 뜨니까 아침이거든. 이렇게 그 언어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거. 자, 영어라는 게 당연히 얘들아 약간 논리적인 측면도 있어.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써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도 있고 그게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어적 감각이 좀 부족해서 좀 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조금만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어? 외워도 궁금해? 와서 물어. 중3 때 이 질문이 많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다. 딱 하나. 뭐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궁금하거든요. 많이 알고 있어야 궁금한데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가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이 동네에 내신 시험 칠 때 이런 거 중요합니까? 이런 거 잘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외워서 시험 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동네들이 고등학교 가서 많이 무너져요. 무너진다. 우리 그때 무너지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연도는요 1년이면 좀 길겠죠. 그래서 in을 쓰고 그 다음에 특정한 날 보통 특정한 날을 보통 표현할 때 day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네들 이렇게 보는가 봐요. 이건 내한테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일, 월, 화, 수, 목이라고 할 때 일요일이라는 요 시간 위에서 내가 뭘 한다. 이렇게 보는 거겠네요. 나도 여러분께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는 그냥 데이일 때는 보통 뭐 쓴다? 오늘 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왔다. 자, 그러면 자, 저는 그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 시간에 탐 만났어요. 우리 한 단어 두 개 적어볼까? 그 시간에 에디치. 한 단어 써볼까? when. 번역 어떻게 할래? when이 뭐야? 시간이야. 모르면 어떤 시간에 언제. 알면 그때. 됐지? 번역은 그때. 이렇게 번역한다. 다시. 나는 그 해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나는 탐을 만났어요. 나는 그 해를 기억합니다. 이니치. 자, 이럴 때 이 번역이 엄청 힘들죠? 이 번역은 힘들죠?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들이 in 2022 아는 표현을 번역할 때 in을 사실은 번역을 좀 뭉쳤거든요.
번역을 좀 했거든. 이 느낌이야. 2020년이란 시간 요 안에서인데 보통 우리가 2020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번역이 안 해? 안 하거든. 대충 뭉뚱그려서 2020년에 라고 해버리거든.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맞아. 어쩔 순 없어. 자, 그 해에 내가 탐을 만났다. 다시 간다.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자, when 내가 그때 그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바로 쓸게요. 그날에 내가 탐 만났다. 제발 부탁인데 in이 집 안에 라는 안에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다. 온도 뭐뭐 위에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다. 그날에 내가 탐 만났다. 오케이. 이게 지금 고2가 나오면 안 되는 질문인데 지금 현재 고2들이 이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 이게 지금 학교에서 중요 어법으로 나와 있거든. 나는 그 이유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만났다. 탐 만났다. For the reason. 우선 여러분들 for the reason 하나 외워라. 이거 외운다. 대신에 for의 뜻을 아직 여러분하고 내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선 외우고 갑시다. 그 이유 때문에. 왜 for 때문에가 있습니까? 우선 넘어가. 대충 여러분들이 외웠던 표현 중에서는 thank you, 당신한테 감사합니다. 이 for이 당신의 선물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감사를 드려요. 당신의 도움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for이 때문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for the reason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for which. 자, 덩어리 보입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거 번역 어떻게 할까? 번역. 그 때문에라고 해도 되고 굳이 더 살리면요. 그 이유 때문에. 왜? 이때 위치는 reason을 받으니까. 나는 그 이유 알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때문에 나는 네가 탐을 만났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지금부터 지금 하는 이 말을 꼭 좀 기억해줘. 나 이 질문 답하기 싫어. who 뜻이 뭐야? 사람이야. when 뜻이 뭐야? 시간이야. where 뜻이 뭐야? 장소야. why 뜻이 뭐야? 이유야. 이유인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뜻이 뭘까? 어떤 이유로 이름절로 왜? 그래야 된다. 근데 그 이유를 알면요. 그 이유 때문에. 이래요. where이 장소인데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디에서 이래 되고 알면요. 그 장소에서 가 되는 것처럼 why라는 단어도 어려운 말로 의문부사일 때 얘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번역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할 뿐이고 이걸 보통 어려운 말로 의문부사라고 한다. 그 이유를 알면요. 그 이유 때문에 라고 해도 되고 여기 나오는 이유를 살짝 뭉치면서 그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이걸 애들이 정말 잘 까먹습니다. I know the reason why you met Tom 그럴 때 나는 그 이유 알고 있다. Why? 그 때문에 네가 탐을 만났다. 아니면 그 이유 때문에 네가 탐 만났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려면 똑바로 하거나 아니면 대충 하거나. 오늘 주는 선물이다. 선물. 이제 중요한데 집에 가서 복습 할 거니까 이렇게 좀 삼킬게요. 자, 73번, 74번, 75번 이야기는 설명이 조금 길긴 하지만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 오늘 여러분들 언니들하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를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산에 살고 있다가 집에 누가 찾아봤어요. 야, 너가 아버지 나갔는데요. 아버지 어디로 갔어? 라고 할 때 아버지요? 절로 갔는데요. 어디로?
이 길 안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길은요,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 길 위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숲 속에 살았을 옛날 시절들은요, 저 숲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자, 앞으로 way라는 단어와 가장 친한 전치사가 뭐니? 라고 하면 in. 그다음에 외우자. in이 우선 가장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때 in을 자, 느낌상으로는 안이 맞긴 한데 사실은 약간 의역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자, 길이라는 way랑 가장 친한 전사는 이 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그 다음 자, 너는 이 길로 풀지 말고 조금 다른 길로 풀어봐. 다른 길로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봐. 또는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봐. 결론, 영어에서 방법, 방식과 관련되는 전치사 in 이렇게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in이라는 단어를 집 안에라는 요 뜻 한 개만 알면 좀 힘들어.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in two ways 하나 외우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자, 금방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라고 할 때 으로라는 단어가 in 이 말은 아니냐. 우리말로 의역했을 때 그래. in two ways 하나 외워야 된다. 그리고 중등부한테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in two ways 대신에 in two manners 그냥 우선 봐놓으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in two fashions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외에 in 말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on, way 앞에 on이 붙는다거나 by가 붙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론 시험에서는 중등부 시험에서는 on one's way to 어디로 가는 도중에 또는 by the way 그런데 라는 표현도 중요한데 저 내용을 받아들이기 앞서서 in two ways부터 먼저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in two ways 하나 외웠다. 자, tell me the way. 내게 그 방법을 말해줘. 너는 그 문제를 풀었어. in the way부터 먼저 알아야 돼. 뜻이 뭐야? 그 길로, 그 방법으로 풀었다. 자, 이게 숙달되어 있다면 tell me the way. 내게 그 방법을 말해줘. 끊어볼까? 그 방법으로 네가 그 문제를 풀었다. 되겠니? 그리고 영어에서 중등부 과정에서는 the way how가 없다라고 외워도 됩니다. 내신 때 그게 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되는 표현을 외운다, 되지 않는 표현을 외운다, 되는 표현을 외운다. 그래서 고등부를 위해서는 어떻게 알면 좋으냐면, 자, 이유는 묻지 말고 외워라. 영어에서 how 주어 동사는 반드시 명사 위치에만 씁니다. 형용사 위치에 왜 안 씁니까?는 묻지 마세요. 얘가 왜 틀렸니? 라고 할 때 중등부에서는 the way how는 없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부 때는요. how는 무슨 절? 명사절. 내가 무슨 절 하라고 했어?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 위치니까 틀렸다. 이렇게. 다시 한다. how 주어 동사는 명사 위치만 쓴다는 말 꼭 하나 좀 외워두도록 합니다. 내가 꼭 외워두란 이야기는 항상 뭐가 전제야? 나중에 딴 거랑 좀 더 비교해 봐야 돼. 자, 아까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 한번 짓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자, for which는요, 그 이유 때문이니까 뭐로 바꿀 수 있어? why라고 바꿀 수 있어. why는 뭐로 바뀌어? for which로 바뀌어. 그래서 앞에서 when과 where이 나올 때는요, 답이 좀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들도 이때 at이 맞나 in이 맞나 애매할 수 있거든. 잘 안 물어봐요. 알겠니? 예를 들어서 섬이라고 할 때 on the island가 맞아서 on it가 맞아 보이지만 섬이 엄청 크면요 in the island도 있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면 문제가 조금 애매해지거든. 근데 y는요 무조건 for it가 되기 때문에 y를 for it로 바꾸는 문제는 꽤 잘 나온다. 특히 how 주어 동사 자 in which 같은 경우에 how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 이게 사실 안 되죠, 그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how 주어 동사가 틀렸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봐 하는 문제가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how가 제일 중요하다. 자, 우리 중등부 때는 약간 뭐 100점을 맞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when을 NH로 바꿔야 돼, NH로 바꿔야 돼, onH로 바꿔야 돼. 근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고등부터 가면요 그렇게 애매한 거는 쌤들도 문제 오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안 된다. 그냥 바로 되고 대신에 why는 for which, how는요 in which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틀린 것을 고치라고 할 때 우선 1차적인 내용은 뭐다? in which. 이거는 꼭 좀 기억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선 관계 부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그런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설명 굉장히 길고 복잡했는데 정리해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문장들 다 외우셔야 되고 이 아이에서는 이제 관계사에서 몇 가지 좀 남은 내용들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그 내용과 그 다음에 what, that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영화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절이 우선은 일단락됩니다. 우선은